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이제 R하고 R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치하는 거 소개해 드렸고, 기본적인 셋업, 그리고 요 R 스튜디오 자체에 이제 각 그 창이 뭐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드렸고, 기본적인 R 스크립트 창을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 가지고, 사칙 연산, 그리고 벡터 만드는 방법, 벡터 만드는 방법은 뭐 요거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근데 요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혹시라도 지난번 영상을 참고했을 때 여러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R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혹은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하고는 뭔가 다르다, 혹은 뭐 에러가 계속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 그 하루라도 빨리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그 블랙보드에 요 R 프로그래밍 수업 담당 조교 선생님 그 메일 주소하고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그 조교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아요. 메일로 그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요 R을 다뤄보기로 하고, 자, 우선은 뭐 그때 이어서 그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 이어서 했으면은 요 파일을 스크립트 파일 이름에 언타이틀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그래서 뭐 저장하는 방법은 뭐 단축키로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파일에 뭐 세이브가 있고, 그쵸? 세이브는 저장이고 세이브 as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뤄 보셨다면은 뭐를 말하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고, 전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하신 데다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 바탕 화면인데, 여기에 R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뭐 이왕 이제 시작을 하는 김에 이 파일 이름을 이제 저장하는 파일 이름을 이제 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마 이제 제가 학생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뭐 실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뭐 숙제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일 이름을 대충 짓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뭐 AAA 혹은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파일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example이라고 지을게요. example이라는 예제로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여기다가 언더바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날짜를 이렇게 적으세요. 뭐 2020년 뭐 12월 25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 그 파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상 정리하듯이, 여러분들 서랍 정리하듯이, 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개인 컴퓨터 안에 그 폴더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 잘 짓는 거, 이제 뭐 너무 말이 길었는데 이름을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지으시라는 거. 너무 대충 짓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세이브 파일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잘 보시면은 세이브를 하고 나면은 요게 이제 하얀색으로 되는데, 만약에 뭔가 작업을 했다. 작업을 뭐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이게 색깔이 바뀌죠.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떠 있는 거는
내가 뭔가 추가 작업을 하고 나서 저장이 안 돼 있구나. 저장이 다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작업을 한 다음에 컨트롤 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단축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컨트롤 S 키를 이제 수시로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저장을 하시면 되고, 이제 파일 저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장한 다음에 이걸 꺼볼게요. 그리고 이제 탐색기로 가보시면, 자,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R 프로그래밍, 여기에 이제 example 파일이 하나 생겼죠. 유형을 보시면 이제 R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R인 파일이죠. 그러니까 .R인 그런 파일이에요. 파일 형식의 R 파일.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은 아마 뭐 기본적으로 RStudio로 돼 있을 건데, 혹시라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RStudio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도 RStudio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 파일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이제 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숙제를 냈다, 오늘 정리한 이 R 스크립트 파일을 잘 정리해 가지고 숙제로 제출해라,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실 건가요?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제로 보여줄게요. 안 좋은 예.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냐면, 워드를 켜요. 제 컴퓨터에 워드가 있겠죠. 워드도 좋고, 아래 한글도 좋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익숙한 이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하나 딱 킨 다음에 여기다가 아마 작성을 할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뭐 리포트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지 하나 만들고, 리포트죠. 표지 하나, 너무 작나요? 글씨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가장 하수들은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를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형태. 자, 아마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많았을 거예요. 1, 2학년 때. 혹은 심지어 3, 4학년이 돼서도, 고학년이 돼서도 특히나 이런 프로그래밍 수업 들으면서 뭐 R도 마찬가지고 CS도 마찬가지고 뭔가 코드랑 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적어서 리포트를, 숙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보기도 안 좋고, 뭐 어떤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성의가 없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윈도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그 단축키로 해놨는데 캡처 도구라는 게 있죠. 캡처 도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쵸? 이 코드 부분을 이렇게 싹 긁어. 그러면은 캡처가 되고, 얘를 뭐 저장을 했나? 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네. 얘를 이렇게 컨트롤 C를 누르고, 이건 저 학부 때 쓰던 방법인데, 또 여기다가 그림판을 딱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쵸?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를 뭐 또 저장을 하고, 뭐 이것도 이름 막
짓기 귀찮으니까 막 대충 AA 막 이래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뭐 또 바탕화면 같은 데다 이렇게 찍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워드를 켜가지고 이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 그림 파일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렇죠. 이거 일단 그림판 자체도 제가 지금 대충 하느라고 막 이상하게 저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예상하건대 한두 분은 있을 거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보기가 좋을진 몰라도 일단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R 마크다운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러한 이 코드를 잘 문서화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이제 툴을 제공을 하는데 그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마크다운에 앞서서 일단 마크다운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 RStudi오에 보시면은 자 요 왼쪽 위에 있는 창에 보면 여기 이러는 메모장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봤더니 컴파일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도 있고 그쵸? 컨트롤 쉬프트 K를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봅시다. 이거를 딱 누르면은 컴파일 리포트 from R 스크립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R 스크립트 파일을 컴파일을 해가지고 리포트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리포트 아웃풋 포맷을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눌러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자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에요. 이 R 스크립트 파일을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애들이죠. HTML 파일 그리고 PDF 파일 MS 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새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아마 컴파일을 눌러보시면 100이면 100 에러가 날 겁니다. 저도 아마 에러가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일단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딱 봐도 에러가 났죠. 에러가 나서 저장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PDF 파일이 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이상한 부수 파일이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에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번 학기에는 이 PDF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PDF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쭉 뭐 보면은 이 택이라는 또 보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PDF 조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택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긴 한데 조금 좀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걸 R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 택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시고 이게 어차피 오픈 소스고 그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세요. 하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는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럴 수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요 HTML하고 MS 워드인데 일단 MS 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 동일한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워드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컴파일을 딱 누르시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 R 스크립트 파일 기반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폴더에 가보시면 요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동일한 이름의 워드 파일이 하나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나름 이렇게 파일 제목까지 이렇게 리포트화를 해가지고 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해당 날짜까지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워드로 깔끔하게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죠. 일단 깔끔하기도 하고, 리포트를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쉽죠. 스크립트에다가 그냥 요 컴파일 누르고 MS 워드 클릭하고 컴파일 딱 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 프로그래밍 관련, 특히 R 프로그래밍 관련해 가지고 뭐 레포트 제출할 때, 보고서 제출할 때, 숙제, 뭐 시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워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워드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이 워드 안에서도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PDF. 그래서 요 안에서 그쵸? 이 워드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PDF화를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PDF는 이제 그 보안이 되니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이제 바로 요 HTML 형식의 이제 리포트예요. 자, 택이라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러니까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 HTML 파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컴파일 딱 눌러보면 HTML 파일 형식의 말 그대로 요런 HTML 파일이 아마 하나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쵸? 이제 저는 요 HTML 파일 이제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크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롬 표시가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딱 더블 클릭을 하시면 크롬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크롬이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HTML 형식의 리포트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워드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 바탕, 그리고 코드의 결과는 흰색 바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조금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게 되면 이런 색깔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죠. 이 HTML 파일 같은 경우도. 이 HTML 파일의 장점은 뭐냐면, 또 워드나 PDF 파일하고는 다르게 페이지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한 페이지죠. 무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그냥 쭉 내려가는 형태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HTM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또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 자, 그래서 사실 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소개하기에 앞서 사실 요거 클릭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숙지를 하셔도 문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컴파일을 해서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R 마크다운이라는 게 막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바로 이 R 마크다운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요 이그젬플 파일은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마크다운 버전으로 이제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R 마크다운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이제 우리 처음에 스크립트 만들었을 때 요거 눌렀었죠. 여기 보면 R 스크립트 말고 세 번째 줄에 R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딱 눌렀더니 New R 마크다운이라는 이제 보조창이 하나 생겼고, 자, 문서, 다큐먼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R 코드 자체를, 코드하고 그런 결과, 일련의 결과들을. 그래서 다큐먼트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크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버전,
그러니까 PPT 버전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밑에 있는 샤인이라든지 뭐 from template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고급 사용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번 학기에는 다루진 않을 거고, 다큐먼트하고 요 프레젠테이션 버전 요거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큐먼트 버전. 그래서 딱 리포트 제목하고 저자, 이제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자, 리포트 이름은 뭐로 할까? 그냥 이그젬플이라고 할까요? 이그젬플이라고 지어봅시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한번 적어보시고, 요게 일단은 요 첫 화면에서는 영어로 적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한번 만들고 나서는 한글로 수정하는 게 가능한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 첫 화면에서는 일단 시작은 영어로 해주시고, 뒤에서 이제 한글로 바꾸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디폴트 아웃풋 포맷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것들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죠. 근데 이 PDF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죠. requires ta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사용을 못 하실 거고, 워드 같은 경우도 워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HTML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recommend 하기도 하죠. 가장 추천하는 포맷이에요. 아래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를 한번 눌러보자. 자, 그러면 여기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가 막 쓰여져 있는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 파일의 정체가 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untitled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파일을 저장을 해봅시다. 자, save, Ctrl S를 누르셔도 되고, save. 자, 그래서 또 이름이 똑같으면 별로니까 저는 example 1이라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니다. 마크다운 EX.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마크다운의 예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세이브를 해주시면, 자, 마크다운 EX인데 R 스크립트 파일하고는 다르게 어때요? 확장자가 R이 아니라 RMD죠. 같은 폴더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자, R 파일이 아니라 RMD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RMD는 뭐의 약자일까? 바로 R 마크다운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마크다운 확장자의 파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RMD 파일이라는 게. 이 RMD 파일은 말 그대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파일하고는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적었던. 그래서 타이틀이 example,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날짜가 아마 표시가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우리가 아까 정했기 때문에 여기 처음 6줄은 우리가 딱히 건드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 여덟 번째 줄부터 요 30번째 줄까지는 뭐가 막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 이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냥 example.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 이 파일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이 파일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바로 문서, 리포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리포트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아까하고 비슷하게 여기 이제 neat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neat는 뭐죠? 이 옆에 아이콘을 보시면 알겠지만 neat라는 거는 실로 꿰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를 이렇게 문서를 만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아마 상징된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neat는 보니까 neat the current document. 그러니까 요 RMD 파일을 막 이렇게 꿰매가지고 그럴듯한 HTML 문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Ctrl Shift K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하고 명령어가 똑같네, 그쵸?
그래서 니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그럼 일단 이제 성공이 되셨으면은 요 밑에서 R 마크다운 탭에 막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이 될 거예요. 아웃풋 크리에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성공이 되신 거고, 혹시라도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돌려가지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래도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저나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조치를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공이 한번 되면 HTML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그래서 R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 파일은 잠깐 끄고 우리 저장된 폴더로 가서 이 HTML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가 생겼죠? 자, 그러면 얘를 눌러보면 HTML 파일이 하나 생겼고, 잘 보시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썼던 타이틀, 그리고 각자 이름, 그리고 해당 날짜, 이런 것들이 수정이 가능하고, 이런 거 수정을 어디서 한다? 이런 거 수정을 바로 요 RMD 파일에서 해주는 거예요. RMD 파일에서. 하나만 해볼까? 나는 이 이름을 이그젠플이 아니라 한글이 되나 한번 봅시다. 마크다운 예제. 그리고 이제 근데 요렇게까지만 바꿔주면 일단 반영이 안 돼요. HTML 파일에는. 이 RMD 파일을 저장을 해도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요 HTML 파일에는 여전히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럼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꿰매줘야 된다. 그래서 꿰매기 전에 이왕이면은 이제 현재 열어 있던 요 창을 닫고 다시 니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니트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마크다운 예제. 그러니까 한글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럼 이왕 한글로 작업한 거, 자, 전체 이름도 한글로 바꾸고 2020년 10월 5일 뭐 아무 날짜나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니트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제목하고 뭐 이름, 날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컴퓨터가 이상한지 위에가 조금 잘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만들어진 문서를 봤더니 밑에 뭐가 문서가 막 있죠. R 마크다운 이래가지고 뭐 R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R에서 만들어준 예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우기 전에. 기본적인 예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R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셋을 뭐 서머리 해준 결과, 그리고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그려진 걸까? 어떻게 그려진 걸까?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한 거예요. 문서 작성. R 마크다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약속인데 기호 어떤 식으로 상징성이 되어 있냐면, 이 RMD 파일 내에서는 이렇게 샵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섹션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섹션 제목. 그러니까 요 R 마크다운이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글자에 비해서 좀 크죠. 왜냐면 이렇게 샵을 썼기 때문에. 샵을 만약에 안 썼다. 이 샵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 샵을 지우면 글씨가 작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샵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소제목하고 뭐 큰 제목, 작은 제목, 중간 제목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 기호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뭐 샵이 하나면 어떻게 되고 두 개면 어떻게 되고 세 개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뭐 전혀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 문서 작성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따라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이 RMD 파일의 특징은 스크립트하고는 다르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코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한글도 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을 수 있다. 코드 외에. 그쵸? 물론 한글도 되겠죠. 니트 해보시면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완성시키려면 꼭 뭐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정은 요 RMD 파일에서 하고 수정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한번 꿰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트를 이용해서.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 코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R 코드하고 그러니까 일반 문장하고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제 잘 보시면은 잘 째려 보시면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이 좋아요. 잘 째려 보시면 문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제 R 코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R 코드가 이 RMD 파일에서 어떻게 적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이 summary cars 요 문장 같은 경우는 R 코드죠. cars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요약해라 이런 명령어인데 cars라는 데이터셋은 이제 R에서 디폴트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 따라 해볼까요? 요렇게 요 키보드를 보시면 1번 왼쪽에 숫자 1 왼쪽에 이제 요런 표시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다운표도 아니고 이게 1 옆에 있는 요 문장, 요 기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요 기호로 이제 코드를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 번 딱 누르면은 이게 바뀌죠.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자, 요렇게 구분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괄호 그리고 R이라고 써줍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청크라고 불러줘요. 청크. 요건 이제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청크라고 돼 있죠. 청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청크의 기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R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R 코드를. 그리고 요거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써주시고, 자, 한 칸 띄고 여기다가는 뭘 써주냐면 해당 청크의 해당 청크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exampl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청크에는 뭐 수백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청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 1 더하기 3이라든지 뭐 A라는 거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뭐 B를 11부터 20까지의 뭐 자연수. 그래서 뭐 벡터, 두 개의 벡터도 더해보고 두 개의 벡터를 막 곱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청크 안에는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에서 했듯이 R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크 밖에는 우리 그냥 일반 문서 작성하듯이 일반 문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니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가 작성한 게 그대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 해당 위치에 1 더하기 3 그럼 결과값도 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A, B 저장하고 A 더하기 B를 했더니 A 더하기 B를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결과 나올까? A 더하기 B를 하면
A는 지금 뭐죠? A가 뭔지 궁금하다. B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A도 출력하고 B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neat. 자, A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벡터죠. B도 11부터 20까지니까 11부터 20까지의 벡터. A 더하기 B를 하면 이제 이렇게 대응돼 가지고 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1에서 12가 나오고 마지막은 10 더하기 20에서 30이 나왔겠죠. A 곱하기 B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벡터끼리에 더하거나 사칙 연산은 길이가 같으면 그냥 그 길이에 맞게 대응돼서 곱해지고 더해지고 뭐 빼지고 나눠진다. 이게 이제 R의 기본적인 연산 규칙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왕 이렇게 벡터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이 문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럼 이제 요 예제를 지우고 맨 위에 있는 요 청크는 그냥 지우셔도 될 거예요. 자, 이제 R에서 만들어진 예제를 일단 다 지워볼게요. 완전히 빈 깡통을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마크다운 이그젬플 파일은 그대로 놔두시고 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드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예요. 어차피 이게 뭐 강의 영상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영상을 복습하는 걸로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실습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문서 작성을 하면 되냐면 자, 제목을 하나 지어볼게요. 벡터의 연산 뭐 공부하기 그냥 막 써봅시다. 자, R에서 벡터를 생성하고 벡터들끼리 사칙 연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청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벡터라고 지어볼게요. 이름을.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뭐를 해볼 거냐면 아까와 같이 자, A라는 거는 제가 1부터 5 그냥 조금 줄여서 1, 2, 3, 4, 5 벡터고 B도 6, 7, 8, 9, 10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 A하고 B를 출력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A하고 B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그럴듯하게 쓰시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은데 자, prin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rint A, print B 해가지고 A하고 B를 한번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자, 이렇게 진행을 딱 해봤어요. 자, 해봐서 이제 중간에 한번 문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제가 샵을 하나 달았더니, 그쵸? 이 글씨가 커졌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글씨를 크게 하는, 그러니까 그 챕터 이름을 다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래서 벡터를 생성하고 사칙 연산을 해보자.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A는 1, 2, 3, 4, 5, B는 6, 7, 8, 9, 10.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봤더니 이렇게 대응돼 가지고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A 빼기 B도 마찬가지고 왜 다 마이너스 5가 나왔나 봤더니 1 빼기 6도 마이너스 5고 뭐 다 마이너스 5가 맞네요. 그쵸? A 곱하기 B를 하면 이제 서로 대응돼서 곱해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는 뭐 좀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자,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자, 요거는 이제 샵을 2개로 하면은 샵을 1개로 했을 때보다 글씨 크기가 조금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중간 서브 섹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적절히 하시면 돼요.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볼 거예요. R 이게 이름이 같으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그 청크들의 이름이. 그래서 저는 벡터 2라고 대충 지어주고 청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C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 건데 C는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C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1, 3, 5, 7, 9 이렇게 홀수를 만들어 줄 거고 자 D 같은 경우는 짝수인데 길이가 2임 그러니까 C하고 D는 지금 둘 다 벡터긴 한데 그쵸? 길이가 아마 다를 거예요. C는 길이가 5인 벡터고 D는 길이가 2인 벡터겠죠. 자 그랬을 때 C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나누기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결과를 보기 전에 이게 되기나 할까 일단? 에러가 나는 게 아닐까? 혹은 에러가 안 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니트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에러가 안 나고 니트가 됐다는 거는 뭔가 결과가 돌아가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벡터의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C라는 벡터하고 D라는 벡터하고. 근데 C 더하기 D를 딱 했더니 워닝이 뜨네요. 워닝. 그러니까 요거는 에러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 즉 경고예요. 그 이제 아래는 크게 에러가 있고 워닝이 있는데 에러가 뜨게 되면은 아예 그 실행이 안 되죠. 결과값이 안 나와. 근데 워닝이 뜨면은 일단은 결과값이 나오긴 해요. 결과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경고를 주죠. 혹시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고. 자, C하고 D 두 객체의 길이가 서로 배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르기도 다를 뿐더러 배수 관계에 있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3, 7, 7, 11, 11 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준 걸까요? 3은 일단 뭘까? 1 더하기 2겠죠. 7은 3 더하기 4. 일단 이 두 개까지는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쵸? 3하고 7까지는. 근데 이 세 번째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 세 번째는 일단 5가 있어. 그 5하고 뭐가 더해진 걸까요? 자, D는 2하고 4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게 이제 한 바퀴를 돌았으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더하기 2 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7 더하기 4 해가지고 11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9는 뭐하고 더해진 걸까요? 다시 2하고 더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R에서 기본적으로 벡터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실행이 되기는 해요. 실행이 되긴 하지만 뭔가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은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규칙을 알고 의도적으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실수로 만약에 벡터의 길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더하기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서 요런 코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R이 한번 워닝을 주는 거예요. 워닝 사인을. 너 지금 이 두 개의 벡터가 길이가 다른 거 지금 알고 더한 거 맞냐? 그쵸? 이 지금 두 개의 벡터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알려주는 이런 워닝 사인을 준다는 거. 빼기도 마찬가지죠. 이 빼기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같은 원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벡터를
더하거나 뭐 사칙 연산을 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음. 자,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난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자, 지금 먼저 더해진 게, 그러니까 먼저 계산되는 게 C고 뒤에 붙는 게 D죠. 근데 지금 요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C가 더 길어, D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그랬더니 최종 결과값이 뭐에 맞춰졌어요? 더 긴 앞에 나오는 거의 길이에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5인 벡터가 나오죠. 자,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왕 이렇게 문서 정리하는 김에 요 이제 청크가 끝났으면 여기서 뭔가 결과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든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런 바를 여기다가 이제 문서로 적으시면 돼요. 아, 길이가 다른 두 벡터의 경우 짧은 쪽이 길이가 짧은 벡터가 연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첫 원소부터 이어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올바른 문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낌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도 하면서 그쵸?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신의 생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문서 정리도 이렇게 굉장히 HTML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깔끔하게 되고 페이지 구분도 따로 없고 이게 앞만 길어져도 그냥 한 페이지로 쭉 완성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반대의 경우만 한번 더 해봅시다. 청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C하고 D의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청크에서 이미 C하고 D가 저장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D 더하기 C D 마이너스 C D 곱하기 C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이 D하고 C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행을 딱 해봤더니 어때요? 아까랑 결과가 똑같나요? 자, D 플러스 C를 했더니 377, 11, 11이 나왔어요. 그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걸까? 자, D가 2하고 4고 C가 13579인데 아까도 377, 11, 11이 나왔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긴 쪽을 먼저 연산을 하든 작은 쪽을 먼저 연산을 하든 똑같나? 일단 더하기는 똑같아요. 그럼 빼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 빼기를 봤더니 여러분들 D-C를 했는데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C-D를 했을 때는 부호가 뒤집어졌네요. 그쵸? 빼기를 딱 하는 순간 뭔가 달라짐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짐을. 자, 곱하기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22, 10, 28 그쵸? 곱하기도 똑같은데 아마 나누기는 또 결과값이 바뀌었을 거예요. 분자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튼 길이는 5개네요. 그러니까 길이가 긴 쪽에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짧은 쪽이 이렇게 긴 쪽이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거네요. 그쵸? 짧은 쪽이 끝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긴 쪽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결과를 잘 살펴보고 왜 D-C를 했더니 요 값이 나왔는지 C-D를 하면 왜 이렇게 부호가 뒤집어서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 뭐 미리 뭐 아직 시험은 멀었지만 이런 거 뭐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로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 벡터의 연산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쵸? 이거 꼭 복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간단한 뭐 벡터도 배우면서 일단 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뭐 벡터의 연산 배우는 것보다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바로 이 마크다운 문서화를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만의 첫 마크다운 파일 HTML 파일을 하나 갖고 계실 건데 이제 그쵸? 요거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 앞으로 요거에 이제 마크다운에 잘 습관을 들이셔서 이렇게 R하고 이 문서 작성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로 하고 자, 예습 복습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